끊어줬어요. 저가 끊은 게 아니라 저절로 끊어줬어요. 간략하게 계속 맞아. 바로 목소리도 굉장히 갈라지죠. 그래서 오늘은 적당히 정리를 해야겠는데요. 전 세계 기독 보수 우파가 결집하고 있다. 이번에 사망한 찰리 커크의 활동 운동의 유지랄까요? 그는 젊은 세대가 적용화되는 현실을 바꿔보자 하는 야심찬 꿈을 가졌다. 그의 활동이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인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아이콘과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전부터 이자가 18세의 나이에 미국 청년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를 설립했고, 그때부터 전국 최대 청년 조직으로 키워온 자라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선전되어 왔어요. 어느 만큼의 사실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민자는 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하는 바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뜻이 맞아서 지지하는 거다. 그렇게 알려져 왔었는데요. 그는 이제 극우 보수주의 청년으로서 좀 극단적인 활동을 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중도적인 지지 세력도 좀 있었거든요. 없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아무튼 알려진 바는 그렇고, 이자는 사회 문제를 혐오감과 결부시켜서 증오를, 반대 세력도 없지는 않았어요. 사회 문제를 혐오감과 결부시켜서 형성한 증오의 에너지를 특정 지도자에 대한 환상과 지지 호소에 활용하는 그런 서사는 오히려 좌우를 막론한 극단주의자들 화법이 아닌가. 과거 커크는 사회 문제를 조명하면서 자기의 활동 과정 가운데서 이민자뿐만 아니라 인종, 젠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증오 발언을 이 글은 이제 백화점식으로 쏟아냈다. 극우 청년이 백화점식으로 쏟아냈다. 그런 식의 평가를 받아왔고요. 문제는 이제 이러한 증오가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물리법칙처럼 되돌아오는 것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사망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사람들은 커크가 지난 10일 한 대학 야외 토론 행사 중에서 사망한 것은 22세 백인 남성 타일러 로빈슨이 쏜 흉탄을 맞고 사망한 것은 그러한 작용과 반작용의 물리법칙으로 과격한 극단주의를 선택하고 과격한 극우 선동을 자들을 사상을 이념을 그런 행위를 이끄니까 당연히 반대 극보적으로 죽은 것 아니냐, 그렇게 인식화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평상시에 코크가 죽여달라는 식으로 증오를 확산시켰다. 자덕이다. 그렇게 된 거죠. 파시스트, 그가 죽은 단피에 그를 파시스트라고 지적하고 총알도 잡아봐라. 그런 식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라고 알려졌거든요. 보도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평상시에 활동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극단주의자가 반향되는 총탄을 맞고 죽었다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않다. 그도 사실상 억울한 부분도 있다.
극단주의자라고만 몰아붙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뭐 자유주의라든가 미국의 그 기독교주의라든가 그런 부분의 그 정상적인 사람의 태도가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이다 라는 반응도 없진 않았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뭐 더했겠죠. 납치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거나 성별을 기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거나 뭐 불법을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 전부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이러한 좌파들의 그 극단적 좌익과는 또 다르죠. 그 이전의 그 냉전 시대에 그러나 어쨌든 좌파로 나뉘는 그 이념이나 이론이나 뭐 주장이나 행동이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극단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쪽이 정상은 아니냐 그런 식의 그 반응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가 총격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음모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한국의 최시원이라는 슈퍼주니어라는 그 아이돌이라고 하긴 뭐하네요. 그룹에 뭐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은 그의 그 활동이 대해서는 글쎄 평소에 어느 만큼 지지 태도를 보내왔을까요? 많은 사망에 대해서는 추모글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엔 또 삭제했다고도 하는데 그런 뭐 연예인들의 오락가락하는 활동이라고 할까요? 글쎄 태도라고 할까요? 뭐 춤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태도들이 있는 가운데 찰리 크크의 암살 후폭풍에서 그의 그 장례식의 행사 거의 행사 이거는 집단 베르테르도 아니고요. 이거 그 집단적인 그 광기도 아니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상당 정도 집단적인 사회적인 심리 공황 상태까지는 아니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집단적인 상태가 비롯되기까지 했는데요. 이자가 한국에 대해서 거론하고 빌더 코리아 행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총격을 맞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가 암살되기 3일인가 5일인가라고 전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참석했다는 빌더 코리아 행사를 잘 몰라요. 아무튼 아까 빌더 코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언급을 해두었는데 뭐 행사의 강연자로도 등장하고 나와서 목사님들이 뭐 체포당하고 사람들이 집이 습격당하고 한국에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한국 정부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면밀하게 보아야 하고 모니터링해서 어떤 행동일까요? 글쎄요. 그들이 그 옳은 일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보수 기독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힘을 모아야 한다. 정상적으로 기독교를 믿고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고 청년들이 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그 교회 고어들로서 살아내야 한다.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나가서 정치적인 활동에서 한국에 대해서 활동을 오히려 게재를 본격적으로 좀 보이는 그 본격적인 활동과 같이 총격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빌드 코리아에 대해서 관련된 뭐 유튜버라든가 이런 소개를 굳이 해야 되냐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단독 인터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이
이제 음모론자들 이 부분을 소개를 시켜드려야지는 모르겠는데 이 찰리 코크의 부인인데요. 글쎄 그거 사망하고 나와서 그에 대한 추모를 하면서 뭐 그가 살아있을 때를 뭐 떠올리다 보니까 웃음이 나오기도 했겠지만 이해되지 않는 행위들을 하는 자들이다. 그런 부분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미스 USA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그 미스 코리아와 같이 그 미스 USA요. 그래서 또 부인도 그렇고 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더 지지한 거 아닌가? 뭐 그런 뭐 자연스럽게도 여겨지기도 했겠죠. 그런데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그가 총격받고 사망할 때 총을 받았다. 분명히 맞았을 거다. 피가 안 나, 그가 방탄복을 입고 여전히 살아있을 거다. 그 피가 쏟아지는 것 같은 거는 꾸며진 거다. 그러니까 가짜 필 거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을 거다라는 음모론에 가는 건데, 이거는. 이 부분은. 글쎄요. 그런 기법이 그 드론이나 허위 총성 뒤에 이자들이 이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드론으로서 총 쏘아서 죽일 수도 있고 타격화 삼아서 그 현재 용의자로 잡힌 자가 아니라 그보다는 더 한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가 어떻게 그따위가죠. 사실상 그 일개인이 미국의 극우청년회 행사에 그도 대학인데 이 대학의 그 촛대가 유대식 촛대 성경에 등장하는 촛대 그 가운데 앉아있는 극우청년을 쏘아서 죽도록 했다. 그 뒤에 서서 경호원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경호원으로 보이죠. 경호를 섰던 자의 그 수준 컬이 이자가 누구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왜 귀에 총상 입잖아요. 선거 유세할 때 그때 그 자들이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오히려 음모론이 더 번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쪽이 더 사실관계일까? 극우 청년이 뭔가 잘못 보여가지고 뭔가 뜻이 안 맞아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팽당한 경우가 아닐까? 그래서 과잉충성으로 죽여버린 거 아닐까?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 간단한 드론 가지고도 이 외부에서 어떤 과정으로 누군가가 쏜 것처럼 보이지만 시상한 드론으로도 타격해서 간략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뭐 십수년 전에 이미 그 전략적인 차원에 앞서서 간략한 전술적인 부분으로 이미 군사적으로도 알려졌던 부분이고 가능한 뿐만 아니라 굉장히 손쉬운 부분이고 경고를 못해서 죽은 걸까? 아니면 팽당한 걸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자에게 몰려있던 인목이 선전선동의 양측으로 너무 커가지고 음모론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현재 저가 꾼 게 아니라 앞부분이 꺼져서 앞부분을 시청각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이 사진 제가 그 부산지방검찰청 앞에 그 1년에 관련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찰리 코크와도
빌드업 코리아와 그 목사 석방 촉구, 이재명 정부가 목사를 구속 기소했다. 뭐 그런 관련된 자유? 글쎄요. 교회가 자유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뭐 일단 두고 정치적인 부분이어서 지금 집회를 하시더라고. 한 100여 명 돼 보이던데. 마이크 써서 집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단 소개드리고, 부산시장은 현재 부산시에서 박영준 부산시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백지화됐다. 동남권 산업투자공사 설립에 대한 입장이라는 이제 보도 자료를 부산시 보도 자료로 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산업은행 문제는 지속적으로 좀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이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과도 연계돼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상세하게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또 앞서서 상하이 공동선언 관광 바이오 투자 협력 실질 협력 확대,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앞서서 그 특정 업체긴 한데 상하이 트립닷컴, 그 왜 영국의 해리 왕자가 뭐 그 행사 때 뭐 등장하기도 했던 뭐 그런 관련돼서 보도 자료가 나와서 또 한번 기회 봐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이 부산시가 내란 세력 지침에 동조해서 청사를 폐쇄하는 등 부하 수행을 했다. 그 부산시라고 하면 이제 시장의 행위의 그 주체는 부산시장, 그리고 부산시라고 했을 때 그 형사적으로 그 행위에 대한 부산시장이 되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의 수사 및 방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현재 그쪽으로 그렇게 보고 수사를 해서 기소까지 이룰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런 부분 귀추가 주목되죠. 그런 보도 자료가 났어요. 그리고 관련돼서 현재 관련됐다고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이거 전칭 뒤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고 뒤에 외국 수반이나 외국 그 어떤 성까지를 전칭을 써야 할까 싶긴 한데요. 대체적으로는 그 명칭만 쓰고 뒤에 거는 이렇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박 시장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니까 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칭을 쓰긴 하는데요. 이러면 나중에 어느 선까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여겨지기 시작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그냥 대체적으로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직위나 뭐 이런 직위칭만 좀 쓰기로 하고요.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을 하셨대요. 디프 공식 상영장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공식 상영작을 관람하고 영화 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그리고 정치계가 나와서 간략하게 조국 당대표나 또 이런 부분 좀 글쎄요, 뭐 서울대 출신들 그
법학과 출신들, 교수 출신이시죠. 그리고 뭐 판사 출신, 그 정치인, 상호간에 조국 대표당의 조국혁신단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 당시에 출소한 뒤에요. 대표하려고 윤핵에 아양을 떨었느냐,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나경원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이 뭐 이재명에게 앞에서 감방 탈출했냐, 뭐 그런 식으로 좀 험악한 말들이 오고 가고요. 검찰은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해서 그 필리버스터가 아닌 그 시위 행위들에 대해서 이미 실형을 구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패스트트랙을 올린다고 했을 때 그 반대하는 그런 문통이라고 할까요? 반대하는 시위를 국회 내에서 그때 뭘 동원했다고, 그 기사들 좀 더 살펴볼게요. 정치 쪽은 이렇게 잘 잡음이 많아서 만약 건드리지 않지만, 이게 사실 그러면 굉장히 또 아이러니하게도 디테일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뭘 가지고 와서 시위를 하고 어디에서 시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힘이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시정을 구형한 그 관련해서, 그 시위 등과 관련해서 그 시정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 또 무슨 미련이 남아서 권력의 신현호를 하는 것이냐 뭐라고 지금 현재 그런 정치계에서는 웃지 못할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본래 그래. 한국 분들은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치는 본래 그래 라고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민감해서 건들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법도 만들어져야 되고 대통령도 뽑혀져야 되고 탄핵도 하고 하죠. 근데 중요한데 기초가 중복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지켜보아야 하는, 아무튼 계속해서 기출을 주목하는 수준이 아닌 기출을 주목해서 지속적으로 그 뒤에 말을 선택하기는 힘든데, 뭐 감시한다고 하기엔 좀 더 이상하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